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둔 내 노후 자금. 단 한 번의 수술로 전부 사라진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요즘 뉴스만 봐도 아이들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다는데 아픈 부모가 짐이 될까 밤잠 설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변엔 자식 도움 없이 오히려 매달 100만 원씩 통장에 꽂아주며 90세까지 꼿꼿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만 명이 따라하며 효과를 본 이분들의 노후 습관, 이것을 모르시면 남은 인생은 병원과 자식 눈치만 보며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당당한 노후를 만드는 3가지 전부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쇠를 깎고 철을 다듬어 한평생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한 남자의 단단했던 어깨가 세월의 무게 앞에 속절없이 주저앉는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남자의 깊은 주름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박만식 씨, 올해 68. 그의 아침은 늘 베란다의 난초와 함께 시작된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낸 잎사귀를 매만지는 그의 손길은 마치 카테하는 손주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중하다. 30년간 기계 부품 공장의 현장 팀장으로 일하며 단 한 번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깐깐함이 정년퇴직 후엔 고스란히 이 작은 식물들에게로 옮겨갔다. 아내 이순자 씨는 그런 남편이 답답하면서도 짠했다. 여보, 그만 좀 들여다봐요. 그러다 난초랑 살림 차리겠네. 나가서 걷기라도 좀 하지. 순자 씨의 잔소리는 만식 씨에겐 그저 배경음악 같은 것이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당신은 밥이나 해. 이따가 한 바퀴 돌고 올 테니. 그는 여전히 이 집의 가장이었고 가장의 말은 무거워했다. 그의 자부심은 바로 그 무게감에서 나왔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내외와 토끼 같은 손녀가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 박진우가 처자식을 데리고 오는 날은 만식 씨의 무뚝뚝한 얼굴에 드물게 웃음꽃이 피는 날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서늘한 현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아버지, 요즘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 죽겠어요. 애 학원비도 그렇고 연끌까지 해서 산 집인데 이게 맞나 싶네요. 아들의 푸념 섞인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만식 씨는 속으로 칼날을 삼키는 기분이었다. 내가 능력이 좀 더 있었더라면. 하지만 그는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다. 대신 두둑한 봉투를 아들의 주머니에 찔러주는 것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했다. 힘들면 말해라. 애비가 아직은 괜찮다. 그 말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그의 성벽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평범한 오후였다. 순자 씨의 등살에 못 이겨 운동 삼아 동네 뒷산을 오르던 길이었다. 늘 오르던 길인데 이상하게 숨이 찼다.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느낌과 함께 눈앞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이게 왜 이래? 바닥이 하늘로 솟구치는 기이한 감각을 마지막으로 그의 의식은 암전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 위였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당장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하는데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의사가 무심하게 던진 예상 수술비와 입원비는 만식 씨 부부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둔 노후 자금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액수였다. 만식 씨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별거 아니구먼. 이 정도는 있어야지. 수술 날짜 잡읍시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의사의 뒷모습을 보며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날 밤 순자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그는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 텅 빈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 노후 자금 단 한 번의 수술로 전부 사라진다면. 차장님이 던져준 그 문장이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예언처럼 뇌리를 쳤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었다.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 진우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아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 밤
만식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가장의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건강을 잃는 순간 얼마나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퇴원 후 만식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난초를 돌보지 않았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속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섣불리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가 퇴근길에 아버지를 찾아왔다. 아버지, 수술 날짜는 잡으셨어요? 제가 회사 대출이라도 좀 알아볼까요? 아들의 말에 만식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앞가림이나 잘해. 누가 너더러 돈 걱정하랬어. 이건 내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해. 그의 고함에는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함과 아들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상처받은 얼굴로 돌아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만식 씨는 가슴을 쳤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날 이후 부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렸다. 만식 씨는 혼자서 해결책을 찾아 헤맸다. 구청과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알아봤지만 그의 소득과 재산은 늘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섰다. 인터넷으로 노인 일자리를 검색하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젊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자리였다. 며칠 후 순자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만식 씨가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아파트 경비원 지원서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수없이 고쳐 쓴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있었다. 순자에게 혹시 내가 잘못되면 이 돈으로 당신이라도 편히 살아. 진우한테는 절대 짐 되지 말고. 그 순간 순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평생 무뚝뚝하고 고집불통이었던 남편. 그의 모든 행동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사랑이었음을 그녀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저녁상에 소주 한 병을 올렸다. 만식 씨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들켰음을 직감했다.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순자 씨였다. 여보,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당신 평생 나랑 진우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었어. 이제 와서 당신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요. 그건 당신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야. 나랑 진우를 못 믿는 거잖아. 만식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소주잔만 비웠다. 순자 씨는 남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다. 당신 어깨에 있는 짐, 이제 나한테도 좀 나눠줘요. 나도 당신 아내고 진우도 당신 아들이잖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만식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평생을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68의 남자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내가 무서웠어. 평생을 쇳밥 먹으며 너희들 짐을 짊어졌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희들의 짐이 되라고? 그게 사는 거냐?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 그의 울음 섞인 절규는 평생을 가장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살아온 한 남자의 맨살과도 같은 고백이었다. 그것은 수술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가족의 삶의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였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우는 남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그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침 현관문이 열리고 며칠 만에 찾아온 진우가 그 광경을 보고 우뚝 멈춰섰다.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본 그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조용히 부모님 앞에 앉아 통장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저희 집 전세로 돌리고 남는 돈이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이걸로 수술부터 하세요. 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 집이야. 내 처자식이 살아야 할 집이라고.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버지가 제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지어주신 집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드릴게요. 집은 나중에 다시 사면 돼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단 한 분뿐이에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만식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드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한 달 후, 만식 씨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아직은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말 오후, 그는 순자 씨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에는 귀찮기만 했던 아내의 잔소리가 이제는 정겹게 들렸다. 거 봐요. 내가 걷는 게 보약이라고 했지. 매일 이렇게 나랑 같이 걸어요. 응? 만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시선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다른 노부부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도 각자의 사연과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노후라는 것은 단순히 돈과 건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기댈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장 아픈 속내를 털어놓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의 동반자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곁에는 평생의 동반자인 아내가 있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들이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저 멀리서 손녀가 달려오며 할아버지 하고 외쳤다. 만식 씨는 아이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 비친 오후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눈부셨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1살의 김성철 씨. 그의 하루는 동네 노인복지관의 탁구장 라켓 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열립니다. 3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정년퇴임한 그는 은퇴 후에도 복지관 서예반 총무를 맡으며 웬만한 청년 못지않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아내 최인숙 씨가 함께합니다. 여보, 오늘 스매싱이 영 자세가 안 나오네. 어깨 너무 올라갔어요. 알았수다, 최 여사. 당신은 서예반 회비나 잘 챙겨. 이따가 회원들이랑 점심 먹고 들어갈 테니. 부부의 대화는 늘 이렇게 티격태격 정겹습니다. 성철 씨에게 가장의 무게란 혼자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마주드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의 든든함은 바로 그 함께라는 가치에서 나왔습니다. 부부에겐 번듯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아들 현준 씨와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독립한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부모님 댁에 들러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은 성철 씨 부부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뵙고 나면 힘이 나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성철 씨는 말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고 돈으로 도와줄 순 없어도 내 할아버지한테 배운 인생 지혜 정도는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으니. 그는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성철 씨는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매년 빠뜨리지 않고 받아온 검진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그림자가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추가적인 조직검사 결과 폐암 초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늘 건강을 자신했던 성철 씨에게 암 선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만만치 않을 치료비.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그의 손을 꼭 잡아주는 아내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세월을 함께 버텨왔는데 이것도 같이 이겨내면 돼요. 아내의 담담한 목소리에 성철 씨는 끓어오르던 절망을 간신히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아들 현준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혼자 끙끙 앓는 대신 가장 먼저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들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비가 폐암이란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지만 부부는 애써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숙 씨는 안방 장롱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20년도 더 된 보험 증서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랑 나랑 너 어릴 때부터 매달 붙던 거야. 젊을 땐 이게 다 쓸데없는 짓 같아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악착같이 넣었지.
서류철에는 부부가 함께 가입한 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증서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철 씨는 매달 32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 덕에 생활비 걱정은 없었고 예상되는 수술비와 치료비 대부분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준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두 분은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 걱정보다 두 분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미래를 준비하며 서로를 의지해왔는지가 느껴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올린 현명한 계획과 사랑이라는 사실이 아들에게는 더 큰 위로와 존경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 이어진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암 환자에게 좋은 식단을 공부하며 남편의 새끼를 책임졌고 아들 현준 씨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며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성철 씨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수가, 나 좀 무섭다. 이러다 덜컥 죽는 건 아닌지. 무섭긴 왜 무서워요. 내가 당신 옆에 딱 붙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기라 괜찮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평생 나한테 잔소리하려면 아직 멀었어. 아내의 핀잔 섞인 위로와 아들의 묵묵한 지지 속에서 성철 씨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두려움까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장의 강인함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내보이고 기꺼이 기댈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가장 혼자 지키는 성벽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대고 받쳐주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달 후 성철 씨는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주말 오후 그는 아내와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힘차게 걷지는 못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발걸음에는 삶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꽃 봐요. 예쁘다. 손녀의 손을 잡고 꽃을 들여다보는 성철 씨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들처럼 단란하게 산책을 즐기는 가족들, 벤치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지만 그 곁에는 함께 그 무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이란 통장의 잔고나 건강한 신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함께 신뢰를 쌓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가장 힘든 순간에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관계야말로 그 어떤 연금이나 보험보다 든든한 노후의 자산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의 지혜로운 동반자인 아내가 있었고 든든한 언덕이 되어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고 가족을 비추는 오후의 햇살은 더없이 평화롭고 찬란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박만식 어르신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게 되실 테니까요. 나라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 분이 1년에 병원비로 쓰는 돈이 평균 543만 원이나 된대요. 이게 젊은 사람들보다 2배하고도 훨씬 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쓸 병원비의 거의 절반을 60대 넘어서 다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박만식 어르신처럼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이 찾아오면 평생 자식들 위해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요즘 파산 신청하는 분들 열의 넷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고 왜 그렇게 힘들어지셨나 여쭤보면 생활고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병원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만식 어르신이 수술비 앞에서 평생 지켜온 자부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막막하셨을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병, 외로움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들이 평생 짊어지고 온 가부장적 책임감이 노후에는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장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한테는 손 벌릴 수 없다.
이 강한 마음이 오히려 아들과의 대화를 막아버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차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관계의 파산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혼자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보려고 이력서를 쓰셨던 박만식 어르신의 그 쓸쓸한 뒷모습이 바로 수많은 우리 아버지들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김성철 어르신은 어떻게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셨을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한 3가지 원칙에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 돈, 관계,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챙기신 거죠. 똑같이 폐암 초기라는 큰 병을 만났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김성철 어르신은 든든한 경제적 방파제를 미리 만들어 두셨어요. 물론 공무원 연금이라는 안정적인 돈줄이 있으셨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실비보험이랑 암보험을 차곡차곡 준비해 두신 거죠. 나라에서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 95%를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막상 병원에 가보면 비싼 신약이나 보험 안 되는 치료, 그리고 간병비처럼 예상치 못한 돈 들어갈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7분 중에 1분이 암을 겪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 암은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김성철 어르신 부부가 20년 동안 꼬박꼬박 냈던 그 낡은 보험 증서 한 장이 위기의 순간에 가족 전체를 지켜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셈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건강을 운에 맡기지 않고 관리해야 할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셨기 때문에 폐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이게 치료 결과를 좋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됐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성철 어르신의 꾸준한 자기 관리가 바로 그 정답을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번째 비결, 바로 관계의 자산을 지키신 겁니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이걸 숨기거나 혼자 끙끙 앓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아들에게 털어놓으셨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아들을 밀어냈던 박만식 어르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노년기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내 아프고 약한 모습을 가족에게 솔직하게 보여주고 기댈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짜 강한 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김성철 어르신은 아들에게 돈 걱정을 물려주는 대신 아버지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더 큰 존경심과 사랑을 느끼게 된 거죠. 위기 앞에서 가족의 믿음과 사랑이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 새 집 건너 한 집이 혼자 사시는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댈 수 있는 가족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험보다 든든한 안전장치가 아닐까요? 박만식 어르신과 김성철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행복한 노후는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병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 그리고 내 몸을 아끼고 꾸준히 돌보는 습관,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댈 수 있는 가족과의 깊은 믿음, 이 3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평생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우리 아버지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절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가족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다는 가장 강한 신뢰의 표현이고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과 따뜻한 조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김성철 어르신처럼 단단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박만식 씨처럼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 혹은 김성철 씨처럼 든든한 준비 덕분에 오히려 위기를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만드는 상황? 이 2갈래 길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니어 여러분이 박만식 씨의 절망이 아닌 김성철 씨의 지뢰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정책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그놈의 돈 문제, 의료 파산의 공포,
이거 정말 남일 같지 않고 무섭잖아요. 하지만 국가의 2중, 3중 안전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박만식 씨가 그 큰 수술비 앞에서 절망했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바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비급여 항목이나 간병비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한 막막함 때문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국가 지원 제도를 통해서 그 부담을 생각보다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파제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혹시 김성철 씨처럼 미리 들어놓은 암보험 같은 사적인 보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게 가장 강력한 국가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소득에 비해서 의료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연소득의 10%를 훌쩍 넘는 큰 돈이 병원비로 나갔을 때,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서 본인이 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는 정말 고마운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지원해주니까 정말 큰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만식 씨처럼 갑작스러운 중증질환으로 막대한 병원비가 나왔다면 가장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달려가서 이걸 신청해야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파제는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큰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이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이 간병 문제가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때 이 제도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서 거동이 불편해서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으시면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비용의 80%에서 85%라는 아주 큰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간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그 무거운 부담을 덜어주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항상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말이 공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진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가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고 또 나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해두고 그러고도 부족할 수 있는 생활비나 일부 비급여, 항목 정도만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의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보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노후 의료비 대책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관계 파산의 고립감. 이건 돈 문제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박만식 씨가 평생 짊어져 온 가장이라는 책임감에 갇혀서 아들과의 소통마저 끊어버리고 홀로 고립됐던 모습. 이게 어디 박만식 씨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겪는 아픔이죠. 이런 심리적, 관계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사회 참여 및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박만식 씨가 처량하게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를 넘어서 사회에 다시 참여하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할 소중한 기회를 줍니다. 다른 어려운 어르신들을 돌보는 보람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있고 자신의 화려했던 예전 경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있고요. 어르신들끼리 힘을 합쳐 실버 카페나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처럼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월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소득도 생기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어울리니까 자연스럽게 외로움이나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의 짐을 나눌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괜히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각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문을 한번 두드려보세요. 전문가에게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쌓인 문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것도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활지원사님이 정기적으로 댁에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사렵게 말벗이 되어주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하고 따뜻한 안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특히 은퇴 후에 남성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평생 입고 있던 가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용기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털어놓기 힘들다면 차라리 노인복지관의 동년배 친구나 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처럼
좀 더 객관적인 제3자와 대화를 나눠보는 게 엉킨 실타래를 푸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이건 정말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김성철 씨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정기건강검진이었잖아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돕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특히 만 66세부터는 인지기능장애,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도 추가됩니다. 또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6대 암검진도 대부분 무료거나 본인이 내는 돈이 10%밖에 안 돼요. 정말 김성철 씨 사례처럼 이 정기적인 검진이야말로 작은 비용으로 의료, 파산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험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동네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생명이잖아요. 각 지역 보건소에서 혈압, 혈당 측정은 기본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합병증 검사를 지원하고 운동이나 영양상담 프로그램도 알차게 운영해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국 박만식 씨와 김성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학습하고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며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 사회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삶의 지혜 그 자체라는 것을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유용한 정책과 알짜 정보를 발굴해서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황혼의 길목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막막함에 서러워질 때 누군가 가만히 다가와 등을 토닥여주며 말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드리겠노라고. 오늘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 너무도 다른 항해를 이어간 두 분의 선장님, 박만식님과 김성철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분은 평생 쌓아온 다장이라는 자부심의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절망이라는 차가운 파도에 휩쓸려 홀로 고립된 섬이 되어가셨습니다. 그 단단했던 어깨 위로 쏟아지는 병마와 가난의 비를 피할 곳 없이 온몸으로 맞으며 아들에게조차 차마 기댈 수 없었던 그분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지혜라는 등대를 미리 밝혀두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항구로 기꺼이 뱃머리를 돌리셨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함께 이겨내자는 용기를 선택했고 캄캄한 절망의 순간을 오히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인하는 눈부신 기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온화한 미소 속에서 우리는 막연하게 꿈꿔왔던 바로 그 따뜻하고 존엄한 노후의 풍경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박만식님과 든든한 다리를 건너는 김성철님. 이 두 갈래의 길은 과연 운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도움의 손길을 붙잡을 용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설명해 드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국가의 수많은 정책들은 결코 서류 속에 잠자고 있는 차가운 글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박만식 님처럼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당신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는 따뜻한 온기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당신의 발밑을 비춰주는 한 줄기 밝은 빛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단단한 갑옷을 입고 살아오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이제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질 용기를 내주십시오.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지켜내려는 가장 위대한 용기이며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진정으로 아끼는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국가가 내미는 손은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그 눈물겨운 마음을 헤아려 마련한 최소한의 버팀목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 사회가 당신의 헌신에 보내는 뒤늦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막막한 병원비 앞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을 두드리고 외로운 밤이 두려울 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전화벨을 울려주십시오.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싶을 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다시 한번 세상과 뜨겁게 악수하고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을 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사에게 묵묵히 쌓아온 이야기를 꺼내놓아 주십시오. 김성철 님이 보여주신 지혜로운 노후는 아주 특별하고 부유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주변을 둘러보고 나를 위해 준비된 사회의 손길을 기꺼이 맞잡을 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황혼이 절망의 어둠으로 물들지 않고 사랑과 감사의 온기로 충만한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언제나 당신 곁에서 가장 든든한 동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